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분 연결해서 우리 경비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 실태, 그다음에 입주민의 갑질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결할 분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현실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됐던 분이죠. 조정진 씨입니다. 바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근무 중이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그 선생님께서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을 할 수 없다. 책에 이렇게 쓰셨다고 하던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과 네. 같은 인간의 격을 가진 그런 사람을 대우해 주기를 바라면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자존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닐 수는 없지만 네. 인간임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인간의 격을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이 버려야 네. 아파트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그 경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입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제 경험으로는 네. 아파트 주민은 절대 다수가 선량하시고 네. 상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입니다. 예,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는 극소수, 제가 극소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정말 숫자가 적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주민을 괴롭히는데 문제는 이분 극소수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두 분이 지속적으로 그런 괴로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예. 그래서 이번 그 사건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네.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 혹시 그 예를 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그것을 다 지금 그 소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한두에 정형화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근데 그걸 책에 다 쓰게 되면은 마치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네. 그 아파트에 사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그 주민들을 모두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그런 우려가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그걸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 형태는 다양하고 아주 개인의 특이점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당사자도 그 머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서요? 뉴스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그 머슴이라는 그런 표현은 네. 아주 내가 그렇게 관리비를 낸다는 입장에서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데 아파트 주민은 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한두 명이 머슴이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인내를 할 수 있는데, 네. 만약 천주에가 사는 1000분이 다 내 머슴이라고 하면, 그러면 1000명 머슴의 역할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 주민의 절대 다수는 선량한 시민이고, 예, 건강한 상식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도 불쾌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결국은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법적인 허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세요? 네, 지금 법적인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경비원에게는 보호망이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경비요법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 잡무를 시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현실을 무의한 그냥 탁상 공론적인 얘기고요. 예. 예, 그 외에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문으로 갑질을 금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은 위반을 해도 처벌 규정이 전혀 없는 혼시적인 그런 강제성이 없는 법에 불과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법적 안전장치는 예.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갑질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지적이신데 또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갑질을 했던 주민이 난 갑질한 적 없다고 발뺌을 했을 경우에 이걸 또 어떻게 그러면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느냐도 또 사실은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나는 폭행한 적까지는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제 빈 구멍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빈 구멍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네. 아예 없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비업법하고 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그게 유명무실한 법이면 네. 현재 다른 법은 따로 없어요. 네. 지금 예. 아파트 지금 노동자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그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요. 아마 아마 유일한 직역이 예. 아파트 경비원일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게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로 볼 경우에는 오히려 그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이 그때 나왔지 않았었나요? 네, 물론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예, 그 주장은 이제 아파트 주택관리사 때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네. 실질을 보면은 저도 전에 아파트 경비원을 했어요. 네. 그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그 각 라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출입구마다 경비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옛날에 2동을 담당했는데 그 2동의 경비 초소가 7개인데 예전에는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 7명을 1명으로 줄였어요. 예. 그럼 결국 이제 7명이 하던 업무를 1명이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전혀 이게 업무가 좀 지나치게 과중해서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문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럼 선생님께 한번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비극적 사건을 막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마련돼야 되는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아파트 경비원이 그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유는 그 감시적 단속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걸 줄여서 뭐 감단 근로자 이렇게 부를게요. 이 감단 근로자라는 것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가 이따금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가용 운전사 기사처럼 이렇게 출퇴근 때는 바쁘다가 또 하루 종일 놀다가 이렇게 일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은 아까 말한 대로 7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한다면은 이게 놀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네. 이 감당 규정 자체가 단지 임금을 더 주려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그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안 주는 것도 이 감단 규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들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근무 인력을 필수 최소로 감축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아파트 경비원을 가리켜 쉬엄쉬엄 일하는 그러니까 뭐 간헐적으로 일하는 감단 노동자라고 아직도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전적으로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실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특히 여론 주도층의 그 절대 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 아파트의 불리한 해석을 그러니까 불리한 해석이라고 하면 관리비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해석을 감히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럼 제가 정부에 바라는 것 좀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네네. 정부가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2019년 8월 30일에 개정했습니다. 이게 그 감시 단속제 근로자에 관한 정부 훈령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는지, 또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좀 이런 것을 좀 들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죠. 조정진 씨와 함께했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2986님, 저도 경비원인데요. 외제차 불법 주차에서 경고장이라도 붙이면 경비에 지문이 묻는다고 화를 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4325님, 저도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주민 한 사람이 경비원을 이유 없이 자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자르지 않으면 소장 너도 자르겠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로 갑질하는 입주민들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